코로나19 여파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뉴스인뉴스에서는 불교 환경연대 유정길 운영위원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6월 15일 불교 기후행동이 출범했습니다. 먼저 불교 기후행동 발족 배경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예,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가 환경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2020년 올해부터 2030년까지 지구 기온이 1.5도 이상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여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기후 비상 행동이라든가 비상사태 선언을 갖다 하기도 하고 도시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기후 비상 사태를 선언했어요. 네. 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 종교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한국 사회 내에서 가장 큰 NGO라고 한다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기독교, 가톨릭, 원불교까지. 그래서 저희 불교 쪽에서는 불교인들이 나서서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별도의 불교 단체들끼리 같이 협력해 가지고 네.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불교 환경 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불교 기후 행동이 출범하게 된 거죠. 네. 출범식에서 기후 위기를 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기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들을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찰이나 단체마다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기후 비상 사태가 선언되지 않으면 안 된다. 기후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사찰이라든가 단체에 현수막을 좀 붙이자. 그래서 신도라든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 이것과 저희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광화문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공동 행동을 함께 취하자라고 하는 캠페인들을 저희가 피켓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과 그 다음에 저희가 SNS를 통해 가지고 요즘 챌린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각각 개인이 일단 A4 용지에다가 내가 어떻게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써서 사진을 찍어서 그걸 페이스북이라든가 여기 올리고 난 뒤에 3명을 지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3명에게도 이렇게 환경 위기와 관련된 그런 실천을 좀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챌린지 캠페인을 갖다 전개하고 있고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적인 행동으로 보자고 한다면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CO2 이산화탄소란 말이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메탄 같은 경우가 특히 가축이라든가 목축을 하게 될 경우에 거기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일반 이산화탄소보다 약 한 20배 정도의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것 자체, 1인분의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는 20명이 먹어야 될 곡식을 한꺼번에 사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20명분의 곡식을 먹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만큼 또 목축 산업이 많아지게 되면 메탄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불교는 이제 불살생의 종교고 하기 때문에 이 채식을 좀 하자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저희가 좀 각별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식을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그 소위 고기 없는 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실천도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고 먹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그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석유 석탄에 의존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그 다음에 가급적 대중교통을 타고 또 걷거나 자전거를 갖다 사용한다든가. 불교 기후행동 출범식에 앞서서 푸르니 청정도량 운동 협약식도 진행이 됐습니다. BTN 불교TV도 협약에 동참을 했는데요. 푸르니 청정도량 운동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전국 비구니회가 지금 이렇게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아예 전국 비구니회 차원에서 실천적인 대응을 좀 하자라고 하는 결의를 하셨어요. 그 결의 내용이 이제 푸르니 청정도량 운동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비구니 스님들이 계시고 주지로 계시는 사찰에 녹색 사찰을
녹색 실천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각 사찰마다 스님들께서 이게 세 가지 실천을 일단 좀 집중해보자. 실천을 여러 가지 많이 해야 되긴 합니다만 많은 걸 하게 되면 또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세 개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좀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일회용품이 좀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텀블러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손수건을 좀 들고 다니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 비닐 플라스틱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게 썩지 않는 거잖아요. 네. 이게 거의 뭐 몇몇 년까지 가는 거란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편익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굉장히 많은 부담과 불편을 끼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이제 장바구니를 사용한다든가 그다음에 천 주머니 같은 걸 사용한다든가 이런 실천을 좀 해보자라는 제안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어쨌든 저희가 빈 그릇 운동을 하자입니다.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조리 과정에서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저 거름이라든가 또 이렇게 퇴비를 사용한다든가 네. 이렇게 하도록 해서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좀 실천해 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코로나19와 환경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럼요. 관련이 있죠. 아마 아시는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19는 박쥐를 통해서 또 천상갑이라고 하는 중간 매개자를 통해서 이제 사람으로 옮아온 거지 않습니까? 즉 과거 메르스라든가 사스라든가 이런 때와 마찬가지로 이 자연계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풍성하게 스스로가 좀 이런 생명과 동물들이 살 수 있도록 터전이 보존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나치게 막 과도한 개발로 네. 인간의 그 과도한 어떤 그 자연 서식지 파괴로 인해 가지고 이런 자연 동물들이 갈 곳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 동물들이 결국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인수 공통의 감염병이 생기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생기게 된 거죠. 앞으로 저희가 한 5년과 6년 주기로 이런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쩌면 일종의 환경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인류가 인간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과 마찬가지로 좀 코로나19도 우리에게 이렇게 좀 자연 서식지를 함부로 파괴하면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거라고도 볼 수가 있죠. 불교적으로 볼 때. 그래서 어쩌면 이걸 매개로 해서 불자들이 정말로 부처님의 어떤 인연법에 맞게 모든 생명들은 생명대로 사람들은 사람대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는 삶의 양식으로 가야죠. 네. 코로나19를 계기로 좀 환경에 예. 대한 중요성을 좀 더 그렇죠. 알아가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2001년에 불교환경연대가 창립을 했는데요. 예. 그동안 새만금, 삼보 일배 등 참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요? 그동안 2000년에 이제 수경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쩌면 불교 내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 내에서 불교환경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환경 문제를 갖다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삼보일배 오체투지를 비롯해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해왔었고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어받아서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후 문제에 대한 대응을 저희가 집중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푸른이 청정노량 운동처럼 그 사찰을 갖다 녹색화하는 불교를 녹색화하는 활동들이 필요하거든요. 불교를 녹색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각 사찰들을 갖다가 환경 실천을 하도록 친환경적인 사찰로 만드는 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좀 매진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버드나무 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네. 버드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한 40배 정도 수질 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물에 살고 있는 무수한 많은 생명들도 살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물 주변에 나무를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생명들이 또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방생의 효과가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만일 보살이 청정한 국토를 얻으려거든 마땅히 그 마음을 청정하게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내 마음을 밝히고 국토를 장엄하게 청정하게 하는 길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